자, 수호제기 한번 같이 볼게요. 그래서 일단 핵심적인 내용 한번 보고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고전수필이고요. 그 다음에 한문문학이에요. 한문수필이에요. 그 다음에 기록할 기에서 기의 양식 해석했고요. 수필 중에서도 중수필적 성격이 있어요. 중수필이라는 건 뭐냐면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거거든요. 논리적인 성격이 있으면 우리가 중수필이라고 하는데 얘가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제 수호라는 의미죠. 수호라는 거는 뭐예요? 나를 지키는 거지. 근데 이게 지금 누가 지은 거냐면 큰형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걸 듣고 어떻게 했어요? 이상하게 생각했어.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건 뭐예요? 의문을 제기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왜 의문을 지키는 거야? 나는 나와 굳게 맺어져 있는데 왜 굳이 나를 지켜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대한 의문을 제기를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내가 나문단 볼게요. 그러고 나서 내가 장기로 귀향을 왔어요. 장기로 귀향을 온 뒤. 여기가 이제 현재 처지죠. 하자에. 그죠? 현재 처지. 자, 유배에 놓여있죠. 귀향. 유배지에 왔어요. 생각을 해보니 이 의문점에 대한 해답을 깨달았죠. 여기에 와서 이제 깨달음을 얻은 장소죠. 자, 그러면서 내가 얻은 깨달음의 내용이 뭐냐? 자, 천하 만물 가운데 지킬 건 하나도 없지만 오직 나만 지켜야 돼. 여기서 오직 나는 누구예요? 자, 본질적인 나죠. 본질적 자아죠. 그러면서 예를 드는 거야. 밭을 지고 달아날 사가 있느냐? 물었죠? 근데 지고 다른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지킬 필요가 없어. 그죠? 그 다음에 집을 예로 들었죠? 있는가? 지고 달아난 사람이 없다라는 거지. 그럼 여기 옆에 해볼게요. 그럼 밭이나 집은 왜 지킬 필요가 없어? 지고 달아날 수가 없어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지? 그래서 그 부분 여기 정리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원의 꽃나무. 그죠? 꽃나무와 과일나무. 이게 예시인 거죠. 뽑아갈 자가 있느냐? 뽑아갈 수가 없어요. 뽑아갈 자가 없어. 왜? 땅속 뿌리에 깊이 박혀 있거든. 여기. 그 다음에 또 하나 책을 훔쳐낼 수 있느냐? 그럼 책은 왜요? 없앨 수가 없어요. 책을 훔쳐가도 그 성년의 내용이 이미 널리 퍼져 있어. 그죠? 훔쳐도 훔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옷이나 양식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지? 그럼 뭐야? 다른 옷으로 대체할 수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옷은, 책이나 옷과 양식은 어떻게 하냐면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있어요. 그지? 그러면 천하의 모든 옷과 거식을 없앨 수 없어. 그래서 예를 든 거죠. 이게 이제 근거 내용이고요.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주장이죠. 오직 나만은 지켜야 돼. 이게 이 사람의 주장이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기억 부분이 그거에 대한 뭐를 제시한 거냐면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잘 보시면, 표현법을 보시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있는가 없다. 예시 자문자답해요. 그 다음에 서리적 표현을 반복적으로 써요. 그 다음에 천하만물의 예를 제시했죠. 그거를 또 나열했어요. 그 다음에 문장의 구조가 비슷해요. 대구법.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나는 왜 지켜야 돼? 드나드는데 일정한 법칙이 없어. 그죠? 여기 나와있죠. 일정한 법칙이 없다.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잠시라도 살피지 않으면 어디든 못 가는 곳이 없어. 이게 나의 특성이죠. 나의 특성. 그래서 이 부분. 그래서 못 가는 곳이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세상에 이익으로 깨면 이익. 그 다음 위험, 재앙.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아름다운 소리와 이가 하얀 미는 뭐예요? 유혹의 대상이죠. 유혹이죠. 그러면 이익, 위험, 재앙, 유혹에 쉽게 흔들려. 그지? 보나가도 떠나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 정리한 거예요. 이익, 유혹, 재앙 이런 거에 쉽게 흔들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 가면 돌아올 줄 몰라. 붙잡아 만류할 수가 없어. 이게 나의 특성이죠. 천하 만물의 특성과 나의 특성을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빈칸을 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7번 문제 빈칸이 제일 중요해요. 여기 부분에선. 그래서 나의 특성 번호 달아주면 되죠. 1번 일정 법칙이 없고 잠시라도 달아달면 어딘지 못 가는 곳이 없고 3번 이익, 위험, 재앙, 유혹에 쉽게 흔들리고 그 다음에 한 번 가면 돌아올 줄 몰라서 만류하기 힘들다. 그리고 기억, 그러니까 나를 실과 끈으로 묶으래요. 자물쇠로 잠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야? 학문을 하라는 거지. 철저한 수양을 하라는 거야. 본질적 자아를 지키라는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수호제는 뭐에 속하냐면 한문수필, 고전수필, 기에 해당한다는 거. 자, 수호제는 누가 붙인 거예요? 큰 형님이, 그죠? 자신의 집에 붙인 이름이고요. 글자 자체로는 나를 지키는 집이라는 얘기고 의문을 대치한 재상이면서 깨달음을 얻은 곳이죠. 나와 나는 굳게 맺어져 있어서 서로 어때요? 떨어질 수 없는데 왜 굳이 나를 지켜야 하는가? 그지? 그래서 나를 나보다 사물 가운데 떨어질 수 없는 사물 가운데 나보다 더 절실한 게 없고 그래서 나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상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귀약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천하만물의 예로 제시하는 것들 아까 우리 동그라미 한 거 밥, 집, 꽃나무, 과일나무, 책, 옷, 양식 부분 우리 얘네들을 왜 지킬 필요가 없는지에 대해 쓰시면 되고 6번 표현법 아까 영상에서 다 정리가 됐어요. 그 부분 보시면 되죠. 자문자다 문답법을 할 수 있어요. 그럼 결론 볼게요. 그러면 천하만물은 남이 훔치거나 없애버리기 어렵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대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천하의 나보다 잃어버리기 쉬운 것은 없기 때문에 굳게 지켜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천하 만물 가운데 지킬 건 하나도 없지만 오직 나만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작가가 잃어버리기 쉬운 것으로 규정한 건 뭐예요? 본질적 자아죠. 본질적 자아. 나라는 존재의 특성으로 볼 수 없는 것이라면 답은 4번. 왜냐하면 일정 법칙이 없죠. 그 다음에 10번 문장. 뭐예요? 철저한 수양으로 본질적 자아를 지켜야 되는 거죠. 이 문장의 의미를 좀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나를 잘못 간직했다가 잃어버린 자예요. 그지? 그럼 여기 문제가 항상 잘 나거든. 나는 나를 잘못 간직했다가 잃어버렸던 자래요. 그죠? 그러면 나는 여기서 나는 잃어버렸던 자예요. 그럼 여기서의 나가 누구야? 현상적 자아지. 그러면 뭐를 잃었어 얘가? 본질적 자아를 잃었고. 그러면 여기가 본질적 자아. 그죠? 그리고 A 부분이 과거 해상이죠. 10년 동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의 성찰의 내용인 거죠. 그지? 이제 과거 공부에 빠져들었는데 그러다 처지가 바뀌었어. 과거 공부를 하다가 처지가 바뀌었다는 거는 무슨 뜻이야? 벼슬에 오르게 됐다는 거지. 그러다가 또 처지가 바뀌었어. 그럼 어떻게 됐다는 거야? 이제는 유배에 갔다라는 거지. 처지가 바뀌게 되어가 2번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달라요. 그거를 좀 기본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럼 얘가 지금 반성한 성찰의 내용은 뭐야? 벼슬에만 몰두했다는 거야. 그지? 자신을 수양하지 않고 벼슬에만 몰두했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성찰의 내용인 거죠. 이걸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득한 바닷가 나무의 숲은 뭐예요? 결국 여기가 유배지 장기도죠. 귀양지 똑같아. 너는 이때 나에게 물었어요. 그지? 스스로에게 묻는 모습. 그지? 자신에게 되묻는 모습이 대화체로 직접 대화 형식으로 표현이 됐어요. 돌아갈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멍하님 돌아갈 줄 몰랐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본질적 자아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다. 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얼굴빛을 보니 마치 얽매인 곳에 있어서 돌아가고 싶어도. 그럼 얽매인 곳이라는 건 여기서 뭐 어떤 거야? 벼슬길인 거지. 그래서 결국 붙잡아서 이곳이라는 건 어디예요? 유배지죠.